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과목 유통 마케팅 볼 거고요. 총 25문제입니다. 자, 이 기출문제 공부한다는 것, 문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 이해하고 넘어간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다음 글 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동일한 성능, 용도를 가지거나 동일한 고객층이나 가격대를 가진 상품군이네요. 자, 상품 구색, 품목, 계열, 믹스, 카테고리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정답은 요거는 지금 계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상품 구색이라는 것은 자, 한 장소에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조합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합 내용이 상품 구색이다. 우리가 흔히 그 상품 어떤 구색을 갖추고 있냐면 여러 개가 뭐 포함되어 있는 세트 상품들이죠. 자, 그런 구색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상품 품목 볼게요. 상품 품목은 속성이 다른 한 개의 제품 단위입니다. 즉 속성이라고 하면 크기와 가격이고요. 상품 품목이라 하면 크기, 가격이 다른 제품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 믹스라는 거는 자, 여기 제품 계열 있죠? 계열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 동일한 성능 용도를 가진 것이라고 했어요. 이 계열과 제품 품목 등 자, 품목은 크기, 가격이 다른 거라고 했어요. 자, 이 계열과 품목의 집합, 즉 마케팅 환경 요인의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한 상품 믹스로 구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품 카테고리 보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하죠. 상품 유형에 따라 상품을 조직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다이소나 이런 마트 가서 카테고리별로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상품 계열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7번 브랜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 보니까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뭐, 보니까 또 PB, BB,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답 보시면은, 자, 5번 자체 브랜드. 자, 자체 브랜드 PB란 뭐죠? 주문자 제조 방식이 아닌 제조 기업이 자체 제조한 상품에 부착한 브랜드. 자, 요거는 지금 NB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PB는 정확히는 뭐죠? 유통업체가 개발한 상품이고요. 상품 차별화를 위해서 만든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내용이 틀렸고요. 자, 1번도 봐야겠죠. 기업 브랜드란 뭐냐? 기업명이 브랜드 역할을 하는 것. 아, 그렇다라는 거죠. 상품 이름이 기업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패밀리 브랜드.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에 부착되는 브랜드다. 자, 가족이 경영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개별 브랜드. 자, 한 가지 종류의 상품에만 부착되는 브랜드다. 조금 특별해 보일 수도 있겠죠. 자, 브랜드 수식어. 자, 수식어란 단어 들어갔어요. 간단히 푸시면 됩니다. 브랜드 뒤에 붙는 수식어예요. 자, 뭐 슬로건 같은 게 상품 뒤에 붙어 있는 거죠. 오래 가는, 건전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48번. 많은 구매자와 많은 판매자로 구성된 시장으로 어떤 구매자나 판매자도 시장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쟁 상태는 자, 많은 구매자와 많은 판매자가 구성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레드오션에 가장 가까운 경쟁 상태를 보자라는 건데 정답은 완전 경쟁이겠죠. 완전 경쟁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독점적 경쟁이란 뭐냐? 자, 상품 차별화, 가격 경쟁, 비가격 경쟁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독점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한 기업이 독점, 독주, 질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 다른 상품과의 가격 경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런 마케팅, 품질 등이 이제 경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독점적 경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과점적 경쟁은 단수예요. 공급자 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있는데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자 수가 적기 때문에 공급자 간의 반응이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 결국 이것 과점적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소수의 판매자가 담합을 통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요 밑에 또 나옵니다. 자, 완전 독점. 자, 한 기업이 상품을 공급하며 가격 차별 결정이 가능하다. 자, 독점적 경쟁과 비슷한 내용이죠. 자, 완전 과점, 소수의 판매자, 담합을 통한 가격 경쟁이 제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과점과 독점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49번. 유통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고객의 피드백을 수집하는 여러 방식 중 다음 가장 높은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것은 자, 가장 높은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서비스 품질 평가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뭐 서비스 피드백 카드, 미스터리 쇼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1000명을 표본을 활용한 설문조사. 자, 여기서 딱 보니까 5번이
숫자가 제일 많아요. 조사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사건 표본 집단의 수가 표본이 클수록 신뢰성이 커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자, 50번 CRM의 도입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CRM이 뭔지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네요. CRM이라는 것은 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죠. 그래서 고객 관계를 관리를 해주는 것이다. 즉, 이 핵심이 뭐냐? 고객을 관리하는 거예요.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서비스를 좋아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고객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높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CRM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등장했는지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도입 배경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들이 현명해졌어요. 이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쉬워진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분화해서 고객을 관리한다 하기 위해 CRM이 등장을 했고요. 신기술 및 인터넷 발달, 자, 마찬가지죠. 이로 인해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CRM이 중요해진 거고요. 매출 증대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결국에는 고객의 충성도, 신뢰도들이 올라가야 매출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가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즉, 매출 증대가 파레토의 법칙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파레토의 법칙은 결국 상위 20%의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이 매출 증대와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 관리, CRM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개선을 부정 방지를 한다. 자, 이건 포스 기능으로 관리를 하죠. 자, 1번 아니고요. 2번 고객과의 지속적 관계를 발전시켜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CRM의 도입 배경이 되겠죠. 자, 3번 상품 계획 시 철수 상품과 신규 상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이것도 포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4번 매장의 판촉 활동을 평가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판매 촉진을 하는 것이다. 자, 뭐가 더 잘 팔리고 어떻게 하니까 더 잘 팔린다. 이런 것들 다 어디에 기록된다? 포스에 기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5번 각종 판매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품 회전율을 높인다. 자, 이것도 포스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그럼 우리 50번을 통해서 CRM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포스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알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 잘 외워두시면 두 가지를 외울 수 있겠죠. 자, 51번. 중간상의 협조를 얻기 위해 제조업자가 속진수단에 해동하지 않는 것은, 즉 제조업자가 중간상에게 제공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볼게요. 1번 거래 할인, 제조업자가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자, 판촉 지원금, 자, 이것도 해줄 수 있겠죠. 잘 팔면 우리가 좀 더 지원해줄게. 잘 팔 수 있게 지원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쿠폰, 쿠폰은 우리 제조업자가 중간상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업자들이 고객에게,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판매 촉진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제조업자는 중간상에게 기본 계약 할인, 상품 지원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 답안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카테고리 수명 주기 단계 중 소매점들이 취급하는 상품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품목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자,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뭔가 조금 확장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뭔가 내가 시작한 상품을 좀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입기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일단은 안정화가 하는 게 좋겠죠. 초기에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겠으니까 도입기는 아닐 거고요. 자, 성숙기 보시면은, 자, 성숙기, 성장기는 둘 중 하나다. 요 느낌 보니까 둘 중 하나다라고 느낄 수 있겠는데, 자, 일단 쇠퇴기 소멸기는 그럼 지워볼게요. 자, 그럼 성숙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말하는 성숙기에 대한 내용은, 자, 대량 생산 실행과 원가 감소에 따라서 상품별 이익 증가를 하는 단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성숙기에는 경쟁자가 많아지고요, 모방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즉 경쟁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성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성숙기가 되겠고요. 성장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다음 글상자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용어는 매장의 개별 상품 및 상품 구성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시하므로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을 최대화하려는 활동. 자,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을 최대화하려는 활동이다. 자,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적절한 상품 준비와 연출을 통해 소비자의 상기 구매
연관 구매, 충동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렇군요.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활동이다. 자, 어쨌든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을 최대화하고 물건을 잘 팔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용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디스플레이. 자, 뭔가 디스플레이를 잘 한다라는 건가? 두 번째 뭔가 연출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 근데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과연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을 과 연관이 있나? 그것과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토어 머천다이징. 자, 머천다이징이라는 단어 자체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상품 진열, 판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인스토어 머천다이징, 한정된 어느 매장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매장을 만들기 위해 상품 진열, 판촉 등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은 인스토어 머천다이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보면은 뭐 상품화 활동. 자, 상품화 활동이라고 하면은 일단 포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자, 상품 구성 전략.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성하는 것과 뭐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을 최대화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판매 촉진 진열, 윈도우 디스플레이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2번 될 것 같습니다. 54번. 소매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요인 중 소매상 내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소매상 내적 요인, 외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자, 문제 보면서 한번 개념, 뉘앙스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급하는 상품의 구색이죠. 자, 말이 꼬이네요. 자, 우리 내적 요인을 찾아야 돼요. 자, 내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취급하는 상품의 구석이다. 자, 그러면 우리 상품 안에서, 소매상 안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하면 뭔가 내가 직접 하는 물건이 오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가게 내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제공하는 대고객 서비스. 서비스는 상품이 있는 소매상 내에서, 가게 내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내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경영 기법과 판매원 능력. 자, 이것도 결국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고요. 경영 관리와 연결되죠. 그러면 누가 해야 된다? 상품 내에서, 소매상 내에서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내적 요인이 되고요. 소비자의 기대와 욕구. 자, 소비자의 기대와 욕구는 자, 소매상 내에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우리 외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적 요인. 자, 5번까지 보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조직에 대한 종업원의 태도. 자, 이것도 소매상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즉, 이 소매상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컨트롤이 되냐는 겁니다. 자, 내적 요인은 소매상 내 사장이나 종업원들이 컨트롤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느냐 혹은 줄일 수 있느냐 이것을 보면 되고요. 외적 요인은 소매상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뭔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소매상에서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은 요인을 우리는 외적 요인으로 개념을 잡아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큰 차이는 뭐다?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5번. 비표본 추출 오류의 하나인 면접자 오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면접자 오류. 우리 뭐 대학 입시나 입시할 때나 취업할 때 면접을 보죠. 그 면접이라고 개념을 일단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응답자 선택 오류. 자, 면접에는 응답자가 잘못 이상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오류가 생겨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질문 오류. 질문도 좋은 질문, 질이 좋은 질문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기록 오류. 자, 면접을 잘했는데 내가 잘못 기록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만 오류.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면접을 한 거예요. 내가 이 A라는 걸 알아내야겠다 했는데 면접을 해봤더니 내가 B라는 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버렸네. 이런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측정 오류. 자, 이 측정 오류라고 하는 것은 면접자 오류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면접자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면접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면접자와 대화를 오가는 사이에 분명한 정보가 오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뭐 해석을 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질문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측정 오류가 면접자 오류에 해당하지는 않게 되겠고요. 이 측정 도구, 측정 환경, 측정 대상자에 대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제 측정 오류가 생긴다라고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 다음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자, 지역적으로 거래 조건이 다를 때 상의할 때 중간상이 해당 지역에서 촉진 활동의 일환으로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도매상이나 소매상에 재판매하는 것. 자, 재판매한다. 어쨌든 리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싸게 사서 비싸게 다른 지역에 팔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구매. 선물 구매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아니죠. 우리가 뭔가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미리 사놓는 거죠. 대금을 지불하고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는 거죠. 선물 구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자, 전매. 자, 요 내용이 그럼 뭐다? 전매에 대한 거죠. 전매는 그럼 뭐냐? 합법적 사재기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싸게 사서 다른 지역에 더 비싸게 판다. 이게 전매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회주의적 행동이란 뭐냐? 기회주의적이다 라는 거 이기적이라고 보이죠?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 행동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촉진 일탈은 합법적 판매 촉진이 아닌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이 촉진 일탈은 합법적이지 않은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제 전환, 제조업자가 재판매업자에게 지출하는 고정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7번. 다음 글 상자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도매상은, 자, 가장 전형적인 도매상이래요. 자, 그러면은 조금 오래된 느낌, 전통이 있는 느낌이겠다. 그죠? 자, 두 번째. 완전 서비스 도매상과 한정 서비스 도매상으로 나누어진다. 어떤 느낌인지 슬슬 감이 옵니다. 자신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하며 제조업체 또는 소매상과 관련 없는 독립된 사업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물건을 자기가 소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역사가 있는 도매상이고요. 완전 서비스와 한정 기능상으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은 제조업자 도매상은 아니죠. 제조업체상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상인 도매상. 자, 정답이 상인 도매상 되겠네요. 상인 도매상이 이 세 가지에 모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상인 도매상의 특징은 뭐냐? 오래됐고요. 등장한 지가 오래되었고요.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해서 독립된 사업체다. 상인 도매상은 물건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대리인은 뭐냐 그러면은 제조업자와 공급자를 대신해서 제품을 판매할 뿐입니다. 제품을 판매할 뿐이지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브로커도 마찬가지예요. 구매자와 판매자를 접선시켜주는 거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브로커는 판매에 관한 협상을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수료상에는 뭐다? 물건을 팔아서 수수료를 얻는 거죠. 생산자의 위탁으로 상품을 받고 신용을 제공해서 상품을 전달하거나 상품을 받거나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상인의 특징 하나 더 외워두시면 좋은 게 상품화 계획이나 촉진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8번. 점포의 내점률과 객단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점률이라는 건 뭐죠? 점포 앞을 지나가는 유동인구의 유입률이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단가는 매출액을 고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 맞는 말이죠? 자, 객단가는 고객 1인당 평균 구매액이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장사하신 분들 금방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내점률은 점포 앞을 지나가는 통행객 수 중에 몇 명이 점포에 들어왔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자, 요게 내점률에 대한 설명이 맞죠? 4번 내점률은 내점객 수를 점포 상권 범위 내에 거주한 사람들의 수로 나누어 구하기도 한다. 자, 요것도 내점률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은 아니고요. 자, 내점률은 고객 흡입률이라고도 하는데 총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구매객 수와 반비례한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고객 흡입률, 내점률이 고객 흡입률 맞죠? 근데 총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구매객 수와 반비례한다? 그렇지 않죠? 비례하겠죠. 정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9번. 점포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점포의 상호는 짧은 시간 내에 점포 특성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객 눈길을 끄면서 너무 길지 않아야 된다. 자, 맞는 말인데 참 이렇게 정하기 쉽지가 않죠? 자, 간판 중에서 돌출 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타 부착용 간판은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제가 또 장사를 좀 해봤는데 굉장히 귀찮습니다. 자, 3번. 점포의 조명이 전체적으로 너무 밝으면 주의가 산만해져 구매 의욕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스포트라이트 활용이 필요하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인데 굳이 신경 쓰는 가게는 사실 많지 않죠. 4번. 상품 진열, 저장을 위한 진열장, 캐비넷, 선반 등의 선반 등은 집기에 포함되고 판매를 보조하는 금전 등록기, 손수레, 포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등은 장비에 포함된다. 자, 집기와 장비의 개념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비는 판매를 보조한다. 집기는 판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쇼윈도우의 형태를 완전 개방형, 반개방형, 완전 폐쇄형으로 구분할 때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유리한 것은 완전 개방형이다. 자, 5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자,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유리한 것은 뭐다? 반개방형이다. 자, 반개방형이 고급스럽다. 어느 정도 가려와야지 좀 더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 다음 글 상자에
땡땡 홈쇼핑이 실행한 마케팅 조사 기법은, 자, 땡땡 홈쇼핑은 지속적인 매출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자 우량 고객 10명을, 우량 고객이래요. 자, 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행했습니다. 훈련받은 사회자의 진행을 통해 고객들은 자유롭게 여러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자사와 경쟁사 홈쇼핑의 상품, 방송, 배송 등의 전반적인 평가를 받았고 고객들이 생각하는 매출 개선안도 받았습니다. 자, 정리해보니까 VIP 10명을 모셔서 그 회사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거죠. 자, 이 마케팅 조사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번 민속학적이다. 뭔가 민속학적이다? 민속학적이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상태의 고객을 관찰하는 거예요. 고객이 관찰되고 있는 것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이제 민속학적 조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서베이 조사라는 거는 내가 말 그대로 서베이, 설문,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하는 고객과 경쟁하는 점포의 대표를 선정해서 표본 추출한 뒤 설문과 인터뷰를 조사하는 것이 서베이 조사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험 조사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둘 이상의 실험군, 실험체를 만들어서 인과관계의 원인으로 보는 것을 다르게 적용을 해봐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물건이 안 팔리는 것 같은데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하고 실행을 해보는 게 바로 실험조사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 조사, 말 그대로 전문가인데 우량고객이라고 해도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적 집단 면접 조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1번.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경로 갈등의 원인으로 적합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 땡땡회사는 가맹점 계약 시 가맹점 사업자에게 배타적 영업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최근 매출 실적이 좋은 10개의 상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가맹점들 간 계약을 무시하면서 직영점을 출점하였다. 이에 따라 직영점이 출점한 지역의 가맹점 사업자들은 본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법적으로 공동대응을 하기 시작하였다. 자, 자기들끼리 싸움 냈나요? 이제 욕심부리다 자기들끼리 싸움 났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자,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너무 여기저기 주지는 않았는데, 장사가 잘 되는 곳 알아내니까 이제 거기다가 직영점을 설치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프랜차이즈 본부가 이렇게 가맹점 계약을 할 때 상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상권이 어디에 해당하고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영역 불이치죠. 자, 영역, 목표, 이해, 인식, 수단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다 사실은 맞는 말 같지만 지금 이 상권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겠다라고 가맹점 사업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영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목표 불일치란 뭐냐? 구성원간들끼리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300만원 벌래, 나는 500만원 벌 거야 하면은 서로 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르겠죠. 그래서 서로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거예요. 자, 뭐 이런 또 예를 들면은 유통업체와 제조업자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유통업자는 물건을 빨리 팔아야 해서 유통시켜야 되는데 제조업자가 한 절반, 한 50개밖에 안 만드는 거예요. 100개가 필요한데. 자, 이런 것들 이제 목표 불일치다 볼 수 있겠고요. 정보 불일치는 고객이 기억하는 정보와 새롭게 제공된 정보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선풍기 나도 가지고 있는 건데 라고 마트에서 봤는데 요 마트에서 파는 건 선풍기에 리모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리모컨이 원래 있지 않았나? 근데 왜 이게 신상품이라고 하지? 근데 이건 고객의 잘못된 기억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 불일치다라고 추가로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2번. 영향력 행사 방식과 관련된 힘의 원천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에서 지금 힘의 원천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단어들의 내용은 어디든 적용할 수 있으니 잘 개념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르게 연결한 것이죠, 지금. 자, 그래서 보면은, 자, 1번 약속 준거력 되어 있습니다. 자, 약속 준거력은 다른 말이에요. 약속이란 것은 보상력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고요. 이건 위협, 보상력이다. 위협은 보상이 아니죠. 위협을 한다라는 거는 이미 강압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협하는데 어떻게 보상이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법적 제소. 자, 법적인 문제다. 합법력. 자, 요거 디귿은 맞는 내용이네요. 자, 요청을 한다. 준거력, 보상력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뭐 강압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준거력이라는 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소속감 이런 거를 준다라는 걸 이제 준거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나왔지만 미음도 볼게요.
정보 교환, 강압력. 자, 정보 교환이라는 것은 전문성과 보상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 맞는 내용은 4번 디귿 리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63번 유통 마케팅 조사에서 2차 자료를 사용하려면 먼저 품질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품질 평가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2차 자료를 토대로 1차 자료를 만듭니다, 기업들은. 그래서 일단 순서가 2차 자료를 먼저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2차 자료는 기존에 조사된 모든 자료를 포함합니다. 즉 과거의 자료부터 미래까지 예측 가능한 자료를 다 모으는 것을 이제 2차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2차 자료는 최신성과 정확성, 객관성, 적합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품질 평가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사 정보 시스템에 포함된 내부성. 자, 요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정답 바로 나오네요. 1번이고요. 자, 조사 문제 해결 시점의 최신성 나왔고요. 수집 및 보고 과정의 정확성 나왔고요. 수집 및 보고 과정의 객관성 마찬가지죠. 그리고 조사 프로젝트와의 적합성. 자, 필요한 내용 다 나왔네요. 그래서 내부성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4번. 자, 판매자가 가격을 2% 인상했을 때 수요가 10% 감소했어요. 자,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오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류가 있어서 2번과 4번이 정답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어차피 사실은 4번이 정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절대값으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절대값을 제시 안 했기 때문에 2번, 4번이 된 거고요. 어쨌든 정답은 이제 5가 나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요 변화율 보겠습니다. 10% 감소했죠? 그럼 10%를, 자, 우리 가격 인상률, 가격 변화율로 나눈 겁니다. 2%로 나눠요. 자, 그러면 5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절대값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문제가 중복 오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렇게 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5번. 소매 점포의 구성과 배치에 관한 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점포 분위기는 표적 고객층과 걸맞아야 하고 그들의 욕구와 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자, 이거 맞는 말이겠죠?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마트 갔을 때 경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2번. 점포의 구성과 배치는 고객의 충동구매를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한테는 감사하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 좋겠죠. 자, 저는 맨날 계산할 때 초콜릿 하나씩을 사요. 자, 이런 거 참 잘 해놨죠. 상술에 넘어가네 이러면서 삽니다. 그래서 2번이 맞겠죠. 충동구매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3번. 점포의 내부 디자인은 고객 구매 결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 자, 맞는 말이고요. 점포의 물리적 환경은 고급스러움보다는 상품과 가격대와의 일관성을 더 중요시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판매 수익이 높고 점포의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품목을 점포의 좋은 위치에 배치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겠습니다. 자, 66번. 다음 글 상자 안에 소비자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유통기업의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내용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은행 영업점포 외에도 이동식 무인점포, 스마트폰, 편의점 등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공간을 다변화하고 있다. 자, 지금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소비자들은 갑작스런 강추위 때문에 외출을 꺼려하면서 온라인몰에서 상품 주문을 대폭 증가한다. 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1번. 중간상 생략 전략. 자, 중간상은 어쨌든 뭐 우리가 판매하는 장소에 따라서 중간상 있고 없고의 차이는 중요하진 않겠죠. 그래서 1번 일단 아니고요. 제3자 로지스틱스 전략. 자, 제3자 로지스틱스란 뭐냐? 우리 물류를 아웃소싱 하는 거죠. 물류를 외주를 주는 겁니다. 물류 활동과 고객 서비스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장소에 연관된 소비 형태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전속적 유통 전략. 자, 이것도 전혀 상관없는 말이 되겠고요. 자,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전략한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일 것 같은데, 자, 마케팅 시스템 구축 전략하는 것과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복수 경로 유통 전략입니다. 자, 왜? 지금 보니까 여기 안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근데 나눠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금 소비자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온라인 유통 전략 하나, 유통 구조 하나,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 구조, 유통 접근 경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수 경로 유통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17번. 판매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들은 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판촉은 시용이나 구매와 같은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판촉을 하죠. 자, 2번. 판촉과 광고는 상호 대체적이어서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 당연히 함께 사용해야죠. 상호 대체적이라는 말이 이미 상호 대체적일 수는 있겠죠, 그래. 근데 함께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3번. 경쟁 점포가 차별하기 어려울수록 판촉 활용 빈도가 높아진다. 자, 그렇겠죠. 판촉을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푸시 전략에는 소비자 판촉보다 영업 판촉이 적합하다. 자, 푸시라는 것은 이제 상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상, 그리고 제조업체, 유통업체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판촉보다는 영업 판촉이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5번.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지 못한 판촉으로 인해 판촉 실시 이후에 오히려 판매를 낮을 수 있다. 자, 그렇다는 거죠. 이게 계속적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이라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잘못하면 판매량이 낮을 수도 있겠죠. 자, 68번. 자, 제조업자가 실행하는 촉진 전략으로 푸시와 풀 전략이 있다. 푸시 전략 흐름으로 오는 것은, 자, 일단 이 흐름 개념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푸시 전략의 흐름은 이렇게 갑니다. 제조업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도매상, 소매상, 소비사에게 압박,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빨리 팔아라, 빨리 팔아라 하고 내리갈굼이 되는 거예요. 자, 즉 제조업자가 이렇게 푸시, 밀어붙이면은 중간상은 빨리 판촉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판촉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 같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풀 전략 당기는 거죠. 제조업자가 그냥 소비자한테 그냥 바로 때려버린 거예요, 판촉을. 예를 들어서 삼리 호빵이 TV 광고를 바로 해버린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즉 TV 광고가 보통 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조업자의 판촉 비용이 증가를 하는 것이 풀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푸시 전략은 우리 내리갈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제조업자부터 시작해서 소비자로 끝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조업자, 자, 도매상이 소매상보다 앞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69번. 항시 최저가격 EDLP라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EDLP 요거 같이 외워두시고요. 자, 항시 최저가격 말 그대로 항시 싸게 팔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제품 라인 가격 결정 전략이다. 자, 그렇진 않겠죠. 그냥 싸게 파는 건데. 자, 소매 가격 유지 전략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싸게 팔면 안 되죠. 자, 고객 가치 기반 가격 전략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아무리 가치가 높던 거라도 싸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좋다라고 못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4번 원가 기반 가격 결정 전략이다. 그래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5번 경쟁 기반 가격 결정 전략이다. 자,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싸게 파는 이유는 뭐다? 내가 제품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그렇다. 알린다라는 것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EDLP를 진행하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0번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억은 머천다이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개별 상품이 아니라 상품 기획 단계 콘셉트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자, 니은은 마케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특정 타겟에 적합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합해 계획 조정 판매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VP, BMD, 그리고 PPIP 이렇게 있는데 일단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P,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비주얼을 보여준다, 소개한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계절이나 특성에 맞게 쇼윈도나 매장 입구에 상품을 보이게 해서 일단 컨셉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보여주게 해서 들어오게 하자라는 전략이 VP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PP는 포인트 if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즉 포인트, 포인트 지점이죠. 그 지점을 보이게 하자라는 거죠. 고객의 시선이 닿는 곳에마다 상품을 두는 거예요. 우리 주력 상품 이겁니다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자, 이런 게 뭐냐, 우리 이마트 같은 데 돌다 보면은 봤던 상품이 여기저기 진열되어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진열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예요. 계속 보이다 보니까 나중에 사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PP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IP, I10 프레젠테이션이다. 자, 상품을 이쁘게 보기 쉽게 진열해서 구매 욕구를 끄집어낸다. 이쁘다, 한번 만져봐도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을 들게 해서 만지다 보면 설명도 듣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사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억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기억은 지금 VP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니은은 마케팅 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 특정 타겟을 만든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BMD, 비주얼 머천다이징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목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4과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